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농업국가라고 불러왔습니다. 농업국가라고 부를 만큼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왔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의 70%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사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더 많이 짓고 있어서 논에 대기 위한 물은 우리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생명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늘 우리 농민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강은 넘치고 온 마을은 물론 논과 밭을 휩쓸어서 우리 농민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해지면은 우리 농민은 갈증에 허덕이며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오길 기다립니다. 그런 동안에 땅은 갈라지고 벼는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 농민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전천후 농업입니다. 전천후 농업이란 농사를 하늘에 맡기는 천수의존의 농업을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바다로 흘러가버리는 강물을 막아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적당히 조절해 홍수와 한해에 대비하는 다목적 댐의 건설, 조금씩 흘러서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는 물을 모아서 농사에 쓰도록 하는 저수지 건설, 댐이나 저수지의 혜택을 못 받는 농촌에 물을 대기 위한 양수장 설치와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전천후 농업 용수 개발 9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 계획의 일환인 지하수 개발 가능성을 조사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 계획이 실현되면은 천수의존의 영농은 면하겠지만은 이것은 9년 후의 일이겠으며 당장 금년에라도 한발이 닥치면은 우리 농민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연한 것만 같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한발이 닥친다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강이나 저수지가 마르면 어디서 물을 끌어올는지 경상북도 금능군 지뢰면 지좌리의 경우를 들면서 우리 농민 자신이 한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창 가뭄이 심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는 지좌리 마을 청년 2사람이 농촌 지도소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한발에 대비할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왔는데 이 2사람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범 청년들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비과학적인 영농.
그러나 이 지좌리 마을은 나라에서 저수지를 만들어주기 이전에 마을 자체에서 작은 저수지와 소류지를 만들어서 웬만한 가뭄에도 끄덕없이 농사를 지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뭄이 심해지자 저수지는 말라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조금 남은 물을 서로 자기 논에만 대려고 싸우기가 일쑤여 메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우제나 지낼 정도였지 농사 일엔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협동심이 강했던 마을 사람들은 물난리를 겪게 되자 저수지를 만들던 그때 헛수고를 후회하게까지 됐으며 저수지를 만들 때 앞장섰던 청년들은 애써 일한 보람도 마을 사람들에 대한 면목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닥쳐올지도 모르는 한발을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어 지도소를 찾아와 의논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지하수를 뽑아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지하수의 생태를 보면 비가 올 때 비물은 얕은 곳을 따라서 강으로 흘러가지만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일정한 지하층에 이르면 물이 몰려서 지하수는 갇혀있거나 얕은 곳으로 흘러서 수맥을 이룹니다. 이 지하수는 바다와 소택지의 수면과 비슷한 경사를 이루면서 비스듬히 흐르고 있습니다. 해의 경우 지형이 얕은 곳에는 논이 있게 되는데 날이 감으로 지상의 물이 말라도 가지구와 나지구의 지점에선 가까운 곳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쉽게 뽑아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지구와 같은 곳에서는 깊이만 파면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어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은 지하수를 뽑아 쓰자고 청년들과 의논한 후에 마을을 찾아가 마을의 전답 실태 조사를 한 다음 용수 개발의 요인을 도출했습니다. 이 마을의 사정으로 봐서 지하보 하나, 집수정 5과 여러 개 우물을 파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목리자와 비목리자와의 이해관계가 개재되기 때문에 자기 고장을 개발해야겠다는 헌신적인 협동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원이 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춘 다음에 지하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 35만여 원 가운데 자재비에 해당하는 12만 5천 원은 정부에서 보조받아 시멘트와 철근을 사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21만 5천 원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용기를 내서 지하수 개발 작업에 참여해 지하보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마을 청년과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수지를 만들 때와 같이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하보와 집수정을 만들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대체적인 합의를 본 다음부터는 각 반별 작업 분담까지 해서 시멘트와 철근이 도착하는 대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지도원과 마을 청년들의 설득도 있었지만은 지난해 가뭄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과 정부 보조에 힘입어서 지하보 작업에 총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보란 땅속에다 보를 막아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을 말하는데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과거엔 많은 물이 흐르던 하천이 지금은 모래와 자갈로 덮여서 물은 흐르지 않고 모래만 높이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천 밑에는 아직도 막대한 양의 물이 수맥을 이루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다 지하보를 만들어서 지하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지하보를 만들 땐 하천의 중류보다 자갈과 모래가 섞인 상류층이 적합한 장소가 됩니다. 시멘트와 철근이 도착하자 지하보 작업이 시작됐는데 젊은이들은 폭 30m의 시내를 가로질러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일제히 일손을 모아서 작업을 서두름으로써 자체 부담의 노력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업은 첫째, 지하보를 세울 하천을 파고 시멘트 벽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를 동시에 확보하면 대단히 능률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장소에 세워지는 지하보의 단면도를 볼 것 같으면 먼저 기초를 팔 땐 물이 새어나가지 않은 불투수 층까지 파고 보의 밑폭은 120cm, 위는 60cm의 폭으로 해서 흐르는 지하수를 막습니다. 하류 쪽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서 물이 고이도록 하는 조수벽의 아래쪽엔 큰 돌을 고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의 위쪽, 즉 물이 고이는 곳엔 구멍이 뚫린 콘크리트 관을 묻어서 고이는 물이 관으로 스며들어 보의 밖으로 흘러나리도록 하고 콘크리트 관의 구멍엔 돌을 올려놔서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 다음 그 위에 흙을 덮어서 하상까지 오르게 하면 지하보가 완성돼서 충분한 지하수를 뽑았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응급조치로 간이 지하보를 만들 땐 점토를 다져서 밑폭은 콘크리트 벽의 배인 240cm, 위폭도 배인 120cm로 늘리고 배수통은 대나무를 다발로 묶어서 배수구를 만들고 주위를 자갈로 덮은 위에 흙을 묻어서 지하수를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보를 만들 때 하천의 폭이 좁을 때는 하천의 폭과 길이가 같게 조수벽을 만듭니다. 하천의 폭이 넓을 때는 절반쯤 막거나 3분의 1 정도로 막되 관계 지역을 향해서 빗나가도록 기초를 파서 조수벽을 세워야 합니다. 지하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자 지난해와 같은 때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들은 집수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원은 끝까지 세밀한 지도를 하면서 집수정 만들기를 도왔습니다. 이 집수정은 우물의 수위를 조사해서 지하수가 높다고 생각되는 곳 또는 그 지역에 지하수가 모여든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좋은데 가물면 물이 말라붙는 하천가나 모래밭에 만들면 충분한 지하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파는 것과 동시에 우물에 채울 큰 돌과 자갈도 미리 준비하면 작업은 더욱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집수정을 만들 땐 하천에다 넓은 우물을 파고 넓게 판 우물의 가에다간 짚이나 나무가지로 둘러싸아서 우물이 무너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우물 안에는 밖으로부터
큰 돌을 쟁이되 그 속은 차차 작은 돌을 넣어서 하산까지 올라오도록 하고 그 위에다 짚이나 나무 가지를 덮고 흙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파서 적당한 폭과 길이의 암거 도수로를 만들면은 물이 도수 암거를 통해서 저수정에 모입니다. 이것은 재래식 소류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공이 용이하며 항구적인 한해 대책도 되는 것입니다. 지하보나 집수정을 만들 수 없는 조건에 천수답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수가 높아서 조그만 파도 물이 나오는 곳은 우물을 넓게 파고 양수기 구입이 곤란한 사람은 용두레로 퍼 올려서라도 논에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깊은 곳에서는 좁고 깊은 우물을 파서 양수기로 뽑아 올려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우물은 12시간을 계속해서 퍼내도 물이 나오는 우물이라야 농사에 쓸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은 다 잘 아는 일이지만은 가뭄처럼 농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뙤약볕에서 일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이 일을 하지 않고 곡식을 거둔다고 생각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기왕에 고생스러운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지난해 한해를 거울 삼아 또다시 닥쳐올지도 모르는 한발에 대비해서 지좌리 마을과 같이 지하수를 개발해 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곡식이라도 더 얻어서 내 살림을 누리고 부유한 농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우리 스스로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이 완수될 때까지 모든 재난을 이겨서 명실상부한 농업국가의 농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